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오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죠. 광인 전략. 윤석열 괴롭히기죠. 윤석열 괴롭히기로 날마다 기사가 터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에 법무부 감찰부서에 파견되어 있는 평검사 2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내서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도록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을 왔다,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감찰에 대한 절차에도 맞지 않고 감찰을 하려면 사전에 연락을 하고 사전에 충분히 자료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서면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뒤에 대면 조사를 하는 순서인데 그 순서를 다 어긴 겁니다. 추미애의 짓이겠죠.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망신주기를 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관이 총장을 이런 식으로 망신 주는 게 맞느냐. 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니까요. 또 추미애가 윤석열을 감찰하기 위해서 지금 감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공개적인 감찰만 5건입니다. 추미애가 지시한 게. 이러자니까 감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찰 인력이 부족을 하니까 감찰 부서로 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인천지검의 김용규 형사부장인데 이 형사부장에게 또 윤석열 대면 감찰 조사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김 부장 검사가 이 무리한 감찰이다. 이 감찰이 자기를 파견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검찰총장에 대한 이 내용도 감찰 내용도 무리한 것이다라고 해서 거절을 해서 이 상당한 갈등이 오갔답니다. 갈등이 오간 뒤에 하루 만에 다시 인천지검으로 복귀를 시켰다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이걸 해프닝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두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이다. 감찰 규정을 위반한 건 물론이고 이렇게 정치가 검찰을 정말 덮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추미애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에 대한 감찰은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것, 또 검사들이 향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또 의혹, 또 특활비 의혹, 이 특활비는 지금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특활비 의혹, 여기에다가 직접적인 감찰은 아니지만 그 윤석열 처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또 윤석열의 목을 죄죠. 이렇게 있는 건 모두 끌어다가 다 감찰을 하고 윤석열 목재기를 하는데도 드러나는 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지금 윤석열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윤석열 괴롭히기만 하면 된다. 인사권과 지휘권을 통해서 또 이 감찰권을 통해서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계속 의혹이 있든 없든 그게 근거가 있든 없든 거짓말이든 어쨌든 광인 전략으로 윤석열을 묶어두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추미애는. 한간에서는 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다 이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미애의 일방적인 윤석열 괴롭히기다 이렇게 봅니다. 또 추미애의 수준 이하 은행 이 광인 전략으로 국민들의 짜증이 정말 폭발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추미애가 이렇게 갖은 공격을 해도 지난 1년 동안 지난 국감이 계기였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윤석열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인사권은 부당하고 불법하다라고 정리를 한 이후에 윤석열은 그 이후에는 추미애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무슨 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권을 발동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수용을 하고요. 왜냐? 같이 대응을 하면 같은 미치광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광인 전략이죠. 그 다음 대응을 하지 않고부터는 윤석열 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중립의 의미, 진정한 검찰 개혁이 뭐라는 것을 대국민 메시지, 대검찰 메시지로 내놓을 뿐입니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중립,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직접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추미애는 지금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추미애는 그냥 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미치광이처럼 윤석열에게 달라붙어서 괴롭히기만 하고 있는 정도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윤석열이 상대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대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그거죠. 검찰 중립을 지켜달라.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그러면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직접 이제 겨냥하고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이 추미애의 광인 전략까지 보면서도 침묵을 합니다. 왜일까요? 제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뜻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측근들의 의사가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또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그 다음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문재인의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서 의원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경고한다, 선을 넘지 마라. 이건 오만하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작정을 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지금 원전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의 생각은 청와대는 건드리지 말고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산자부 그 직원들 정리해서 수사를 끝내면 될 일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청와대를 건드리면 이건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이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아니죠.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이 산자부 직원들이 이렇게 서류 폐기를 하고 이렇게 불법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은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원전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윤석열과 문재인은 직접 맞대결 구도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낙연 대표도 뭐 정권 흔들기 하지 말라고 했고요. 정세균 총리 적극 행정을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면 어떠냐. 불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하는 것도 적극 행정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문재인의 뜻이다 이렇게 추정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하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했죠. 저는 문 대통령의 뜻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해서 큰 무리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뭐 또 그런 점들이 많았죠. 그러면 추미애가 이렇게 미치광이 전략을 하는데 문재인이 그냥 두고 있는 건 추미애의 역할입니다. 그냥 윤석열만 괴롭히면 된다. 그것까지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은 지금 여권에서는 추미애와 뭐 윤석열을 동반 퇴진시키는 방법, 뭐 윤석열만을 퇴진시키는 방법, 추미애만을 퇴진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이 뭐 협의되고 있는 걸로 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또 그냥 두는 이유는요.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여권에서도. 조국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윤석열은 위험하다는 거였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집한 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특검,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도맡았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으로서. 그때의 과정을 윤석열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이것은 추측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할 경우에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적폐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에 협조해 준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특히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또 이번에 정면으로 대결하게 된 문재인 윤석열이가 이 원전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개입 부분을 막아준다면 또는 무마해준다면 윤석열이가 사실은 최고의 적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를 자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수처만 설립이 되면 이제 사정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만 설립이 되면 추미애도 사실은 역할을 다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처리하는 방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지만 공수처를 통해서 충분히 도저히 못 견딜 만큼 괴롭힐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이 나가는 것, 스스로 사퇴해서 나가는 건 괜찮지만 문 대통령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이중인격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정치적 무능입니다. 정치 감각이나 이런 거에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요. 사실은 무능합니다. 다른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적폐청산, 검찰개혁,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법조인이니까요. 자기가 또 보는 시야가 넓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거나 해보면요.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 위에 부동산 값이 오르느니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니 4차 산업이 어떻느냐 하는 것들은 얘기할 때 자세히 보시면 거의 써준 걸 읽는 게 대부분이고요.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원래 정치할 뜻이 없었는데 정치를 한 이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계되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검찰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무능과 위선을 얘기하는데 무능이 더 적합하다. 원래 성격이 이렇다라는 것들이 주변 애들 다 이야기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강직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고집이 세고 아주 폭이 시야가 좁은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가덕 신공항을 여권에서 던지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던지니까 이제 또 영남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또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에 부산시장 선거요. 부산의 민심이 크게 출렁입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지난 십몇 년 동안 봐왔던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야권의 대응,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산시장 선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도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윤석열 현상을 좀 자주 이야기해서 좀 하긴 한데요. 윤석열이 추미애가 하는 어거지 공격에 대해서는 상대도 안 합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문재인에게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영남,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이 가덕도 신공항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구 경북에 통합 신공항이 있고요. 이 지금 동남권에 김해공항 확장을 놓고 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선거 기획 이런 게 크게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쭉 취재를 해보면요. 이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의 작품인데 대구 경북은 통합신공항을 더 키워라. 더 자기들도 허브공항으로 키워달라고 왜 하느냐라고 공격하는 방법. 지금 부산 경남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직접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전략적인 접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이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무슨 국책 사업 가지고 20년 동안 이거 장난친 겁니다. 정치권에서 여야 다 통틀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